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보호수용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아동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가 경남 기업 등과 함께 참여한 1,670억 원 규모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실패하고도 그러고서도 주관 부처인 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때 신고 조치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석유공사, 경남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투자한 미국 멕시코만 광구와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탐사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철수가 시작된 지 6년이 넘도록 산자부에는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계속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에 투입된 성공 불용 자금은 모두 7,734만 달러, 우리 돈으로 855억 원에 달하지만 석유공사는 산자부에 사업 종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무 감면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자부는 이 융자금에 대해 회수, 감면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용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때문에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직접적 원인은 성공 불용자 사업은 성패를 바로 보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한 도덕적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티즌들도 붕괴했는데요. 자기 돈이었다면 저렇게 갖다 썼겠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또는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석유공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호수용법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네, 국회의원에 넘기는 것인데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이런 흉악범들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간 격리한다.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기도 하죠. 네. 법무부는 오늘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 형기 종료 직후 별도 수용시설에서 최대 7년간 관리 감독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그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리상담과 외부 직업훈련,
단기 휴가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2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놓고 이중처벌 또 인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보호수용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에 도입됐다가 대상자의 광범위성, 수용자와 유사한 처우 등 과잉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양쪽으로 갈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보호 감호와 보호 수용의 차이를 도무지 모르겠다. 10년 전 폐지된 제도를 왜 다시 가지고 나오나라면서 법무부를 비판했고요. 예. 다른 네티즌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젯밤 제주도의 한 해변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있죠. 네. 그런데 텐트 틈을 테이프로 막은 채 연탄을 태우는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살 사건이랍니까? 네, 경찰은 지금 자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그 10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변에 설치된 한 텐트에서 39살 정모 씨 등 20, 30대 남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중 30대와 20대 남성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나머지 30대 남성 2명은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이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텐트 안에선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고 텐트 주변을 모래로 덮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황과 육안으로 봤을 때 타살의 흔적이 없어서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의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유족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숨진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택했겠나, 희망이 없는 시대다, 또는 아직 인생 5, 60년이나 남았는데 좀 더 버텨보면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라는 댓글을 달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 사건도 이제 젊은 층의 사건인데 극심한 청년 실업 속에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들이 홀로 지내다가 숨지는 젊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도 그런 경우 일환이겠죠. 네. 또 그 지난 19일 날 그 25세 청년 구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촌 원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구 씨는 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실제 통계를 봐도 젊은 층의 자살률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자 중 청년 자살자 21살에서 40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살자 수는 3,587건으로 전체 자살자 14,271명 중 25.1%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청년들이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거 마련과 결혼, 출산 등 도미노의 첫 번째가 취직인데 첫 번째 도미노를 튕기지 못하니 인생 전체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모두 47만 명으로 2012년 35만 명, 2013년 37만 명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네티즌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해진 것 같다는 의견을 줬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중동에 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외국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면서 박 대통령의 중동 발언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흉악범죄 재발도 막고 사회 적응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082번님 의견이시군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형량을 높이지 왜 형기가 끝난 후에 또 격리시키는 건가요? 1566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화 격리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V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흐린 화요일입니다. 도림로 물레동 사거리 가는 길 도림사거리 지난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부딪혀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는 공항 가는 길 양재전화국에서 예술의 전당, 사당역에서 신림사거리, 구로나들목에서 신월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요. 수서 방향으로는 화곡 입구에서 서부 트럭터미널, 봉천역에서 낙성대 입구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성산로는 연세대에서 금화터널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도 금화터널에서 연인아들목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곳곳으로 비기는 고속도로 위로는 평소보다 속도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구간, 서서울 요금소에서 목감까지, 일찍에서 금천까지 거의 20km 가까이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4.29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두 중진 의원이 잇따라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난색을, 새누리당은 반색을 하는 표정입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 진영의 치열한 싸움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성준입니다. 네, 천정배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 정동연 전 고문까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탈당을 하고.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당신이 몸담아왔던 당, 또 그 당에서 당 의장을 지내고 또 장관의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네.
탈당을 하고 또 야권 재편 또 야당 심판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거 친정에 침 뱉고 칼 던지는 형국이다 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네. 그래서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가야 할 그럴 선거인데 그런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니 네. 참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손정배 전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이 이 시간에 이제 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예. 그간의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데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 지적, 비판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당이 하나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일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매우 거세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단결과 혁신의 과제를 당 안에서 추진해야지 그 당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당을 해체해야 한다거나 심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청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지금 관악을 하고 광주가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관악을 어떻습니까? 야권이 분열돼 있죠. 여러 사람들이 분열이라기보다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죠. 네. 이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야권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 반드시 당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입니다. 네. 지금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특권 경제 정책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자고 하면 네. 그래도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다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만일 관악을에서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그 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석 한 석짜리 정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야권 연대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끝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 또 설령 저희가 하자고 해도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해야 된다고 나서신 분이 네. 저희 당 후보와 연대를 하겠습니까? 네.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저앉으시면 야구 좋아하겠죠. 네, 웃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요새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박빙의 접전을 네. 천정배 전 의원과 네. 우리 조영택 후보가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낙관하십니까? 아니 글쎄요. 지금 박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쉽지 않은 선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네네. 지금 우리 광주의 민심이 예. 어느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 이제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특히 천정배 전 의원께서 탈당을 하시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셨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네. 모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오르고 또 네. 문재인 당대표의 지지율이 올라서 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네. 이제 싹트기 시작했는데 야권 분열의 행보를 걸음으로써 네. 그 기회가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비판적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선거를 물론 끝까지 치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영택 후보가 네.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권노갑 상임 고문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제 표명을 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비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이들은 아직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 예.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당의 정치적 자산들을 총동원해서 치러내야 될 선거라고 판단하고 예. 당의 간판급 지도자들께 적극 선거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고 네. 모두들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박지원 대표께서도 네. 적당한 계기와 그림이 마련되는 대로 네. 지원에 나서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일에 원탁 회의가 있다면서요? 네. 내일 모레죠. 거기에서 뭐 문희상 전 대표라든가 김한길, 안철수 또 정세균 전 대표 이런 이들에게 재보선 지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또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예. 그분들께 개별적으로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또 그렇게 그 종진들이 모이시는 그 원탁 회의에서 예.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다 같이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로 네. 그렇게 만들 근데 생각입니다. 이제 너무나 당연한 선거 지원일 텐데 네. 결의까지 해야 하는 걸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새 뭔가 좀 수상한 같은 기미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시는 지도자셨다가 예. 이제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선으로 물러나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그림이 저희들로서는 필요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원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결의를 새삼 국민 앞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광주의 경우에는 그 정승 그 예비 후보에 대해서 네. 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제2의 이정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좀 영향력이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전 의원님의 행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네.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호남 쪽에서 문재인 대표의 지지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표의 최근 행보, 우클릭 행보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말미암아서 민생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선거여야 하고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혀 우클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경제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네. 그런 어떤 편향된 경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제로 올려주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네. 우클릭이다라고 하는 지적은 전혀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한 지적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으신 분이죠. 정미경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4.29 재보선을 두고 네. 여당에서 상당히 반색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이제 그 4곳 중에 3곳이 예. 그 통진당 국회의원이 배출했던 그 야당 우세 지역이잖아요. 네, 네. 야권 우세 지역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한 곳만 되면 본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야권이 분열하니까 이제 해볼만 하지 않냐. 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해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선거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예. 항상 마지막에 단일화 비슷한 걸 하거든요. 한쪽에서 그냥 사퇴를 해버린다든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관악을 지역구를 좀 보죠. 네.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모임의 그 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야당 의원 출신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당 의원도 여양 후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야당 출신 의원이 당선된 곳이라면서요? 네, 이게 27년간 지금 이제 예. 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야권 지지 세력이 되게 많은 곳인데요. 네. 그 야권 우세 지역이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동영 전 고문이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그 우리한테 여당한테 좀 유리할 수 있죠. 네. 네, 일단 그렇게까지 판단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네, 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 의뢰 주민들께서 혹시 네. 나도 이번에는 이게 1년이잖아요, 임기가. 네. 한번 우리도 바꿔봐서 응? 아, 우리 여당한테 줘서 여당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아주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네. 그 오신환 후보는 말이죠. 네. 어떤 후보입니까? 네? 어떤 후보입니까? 아, 오신환 후보요? 예. 아,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네. 예, 성장한 후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젊어요. 네. 오신환 특별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일꾼론을 우리는 이번에 굉장히 우리 동네를 부탁해.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 일꾼론을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주민들께서는 당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인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안전에 가는 거, 관악을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우리 후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대표께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 광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정현 최고위원이 광주에 가가지고 제2의 이정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기대에 들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정현 최고위원도 사실은 개인적 능력이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의 볼모지에서 네.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승 예비 후보가 굉장히 인물이 좋은 분이세요. 네. 인재라고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광주 시민이 우리 또 임무를 한번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정현 의원의 그 쓰레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최고위원은 사실 광주 시민을 너무 사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선택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호소한 거거든요. 사실 광주 시민에게. 네. 우리를 좀 알아달라. 네, 응? 네. 우리를 인재로 키워달라. 네. 저는 그렇게 호소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선거에 좋게 영향을 미치면 미치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또 사과는 합니까? 사과를 안 해야죠. 이제 발언이 너무 과격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예. 이 다른 지역, 네. 성남이라든가 말이죠. 네네. 이런 지역에서는 뭐 김문수 전 지사가 열심히 뛴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사실은 뭐 당원들은 다 열심히 이제 선거 지원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는 전 경기지사니까 네. 경기도 지역에 이제 더 열심히 하실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김문수 전 지사가 무슨 다음에 이항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죠. 대구 네네. 수성갑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근거는 없는 거고요. 예. 내년 총선은 사실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그냥 늘 정치권에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늘 그런 얘기가 네.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렇죠. 늘 말이 많잖아요, 여기가. 예.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이번 관악을 선거 지원에 나섰다면서요? 이제 그분도 전 서울시장을 했으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서울 쪽의 선거에 또 하실 수 있죠. 뭐. 가만히 있다가 왜 요참에 나타나시나요? 글쎄요. 어차피 이제 국내에 계시니까. 예. 선거에는 도와야 된다. 그렇죠. 당원이면 다 열심히 이제 돕는 분위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화 연결된 김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홍준표 이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뭐 등교 거부도 하고 말이죠. 뭐 1인 시위도 하고 이제 반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중단에 무상급식을 중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요.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야, 이 무상 시리즈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잘못하면 우리 재정이 거덜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고 아마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중앙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요? 네네. 그게 이 무상으로 쉽게 말하면 공짜로 주던 거를 앞으로 돈 내라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부자한테는 그냥 돈을 그러니까요. 내라는 거니까요. 한 25% 정도의 서민층에게는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고. 네, 왜냐하면 일단 재정 부담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실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5%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제 급식비를 내라 이렇게 돈 내라고 이제 4월 달부터 하는 모양인데요. 그래가지고 점수 따겠습니까? 아니 그 점수를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쪽 지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왜냐하면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방산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은 이 전 정권, MB 정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방산 비리를 이제 저도 수사를 해봤지만 왜 수사를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아, 위로. 네. 연관이 있으면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걸 멈추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 방산 비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부 다 경악하시고 너무 놀라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뭐 중간에 멈추고 이거는 정치권에 연결돼서 여기 누굴 봐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B 정권의 수뇌부까지 올라가는 것도 조사해본 결과에. 아니 그게 누구이든 뭐 MB 정권이든 뭐든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칼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수사를 해봐야 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네, 형기를 마친 흉악범들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적 요소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세금 낭비입니다. 차라리 형을 더 늘리되
형무소 안에서 비슷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934번님 의견입니다. 우선은 시도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형량이 길고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순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23번님 의견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